슬슬 여행 관련주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주회사하고 금융 섹터 이런 쪽들이 꾸준히 수혜는 받을 수 있다. 전력기기는 무조건 좋다. 전선도 마찬가지. 정부 얘기해 주셔서 추가 경정 예산 32조 원 정도 이제 나오는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재명 정부실의 정책 수혜 관련주는 뭐가 될까요? 저 지난번에 방송 왔을 때도 내수 소비주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 풀리고 경기 부양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또 내수 소비주들은 또 워낙 가기도 했었고, 거기에 이제 중국 이제 뭐 비자 면제 뭐 이런 거랑 또 엮이면서 또 국내 카지노도 많이 갔고, 그 다음에 뭐 많이 갔죠. 백화점들도 많이 가고 유통주들 많이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게 되면 수혜를 보는 건 이제 소비 관련주도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걸 써야 되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거는 이제 지역화폐. 지역화폐를 많이 쓰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카드 소득공제를 뭐 없애거나 줄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카드보다 사람들이 이제 지역화폐를 많이 쓰려고 할 테죠. 소득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그런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여행, 숙박업 이런 쪽들도 막 이렇게 다 뿌린다 그러잖아요. 영화도 뿌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수에서 소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일정 부분 수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백화점은 안 돼, 뭐 대형마트 안 돼 이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풀리면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내수 소비 그럼 대표적으로 좀 어떤 거예요? 뭐 백화점도 있고 뭐 편의점도 있고 뭐 대형마트도 있고 뭐 오일도 있고 뭐 많잖아요. 너무 많아. 다 많이 올랐어. 신발도 오르고 의류도 오르고 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백화점도 많이 올랐고 면세점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카지노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행, 그 다음에 뭐 호텔 이런 거 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슬슬 여행 관련주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안 오른 걸로, 들 오른 걸로 친다면, 다른 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 다음에 영화관에서도 쓴다 그러니까 뭐 죽지는 않겠죠. 지금 거의 제가 보니까 영화관에 제가 그 뭐더라, 미션 임파서블 보러 갔더니 300명 들어가는데 한 20명 있었어요, 저. 재미없어서 자다 나왔어요. 기대보다 못했다는 평이 좀 있긴 합니다. 기대를 너무 해서. 워낙 괜찮은 작품이긴 하지만. 3시간을 너무 롱. 고통스러웠습니다. 앞에 1시간 매우 고통스럽고. 앞에 좀 루즈한 부분이 있었죠. 마지막 1시간은 조금 볼만 했는데 예전에 그 편에 비해서는 너무 약했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래서 사람들이 볼 게 없으니까 영화관 안 가겠구나 생각했는데, 뭐 이쪽에다가 뭐 소비 쿠폰 뿌리면은 확실히 이제 영화관은 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렇죠. 넷플릭스 많이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너무 잘 돼 있고 영화 가면 또 뭔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가격이 깜짝깜짝 놀라요. 진짜. 2만 원, 2만 원. 무슨 뭐 거기 가서 뭐 하나 먹고 뭐 보고 하면 뭐 20, 30대한테 기본 2D가 한 15,000원 정도 되는 거. 부담스럽겠다. 그렇죠. 거기 뭐 팝콘이랑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비싸고 그러니까 솔직히 좀 그렇죠. 근데 뭐 소비 쿠폰 뿌려주고 그러면은 가긴 가겠죠. 더우니까 또 여름에는 또 그런 데도 가겠죠. 그런 생각. 근데 사실 볼 거는 별로 없는데, 요번에 뭐 개봉하는 게 하나 괜찮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아까 점심에 들었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들, 그러니까 내수에서 뭔가 돈을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수혜다. 그다음에 뭐 화장품은 뭐 워낙 뭐 수출에서도 잘 나가고 내수에서도 뭐 워낙 좋으니까 뭔가 소비랑 관련되어 있는 쪽들은 다 수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좀 안 좋았었던 섹터들이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편의점도 뭐 일정 부분 조금 뭐 좋아질 수는 있겠죠. 또 기본적으로 쓴다, 돈을 쓴다라는 개념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수혜고,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큰 수혜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뭐 상법 개정안에서 가장. 상법 개정안 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쪽도 많이 올랐죠. 네. 지주사들 많이 올랐죠. 금융주. 네, 금융, 증권, 그다음에 지주사들도 많이 오르고요. 오늘은 더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자사주를 이제 소각하라니까, 그러니까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최근에 뭐 SK니 뭐 롯데지주니 많이 올랐었는데 또 빠졌고, 그다음에 금융사들 많이 조금 조정받았고, 증권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큰 수혜는 제가 봤을 땐 증권주라고 생각을 해요. 증권주. 네, 지수 5천 간다며.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거래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뭐. 거기다가 지금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려요. 그렇네요. 네, 거기다가 또 미국도 해요. 일본도 해요.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지금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주들, 그다음에 증권주들은 사실 뭐 자사주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배당도 좋고, 금융주식사들이 배당이나 자사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른 거잖아요. 다 증권사들 품고 있는 쪽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주회사하고 금융 섹터,
이런 쪽들이 꾸준히 수혜는 받을 수 있다. 증권을 포함해서. 근데 사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방향이 그쪽이니까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네요. 조정 받으면은 뭐 그죠. 왜냐하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자사주를 소각을 해서 주당 가치가 올라간다 쳐요. 그죠? 근데 그게 웬만큼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실적으로 받쳐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실적이 안 받쳐주고 주당 가치만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소각해버린다? 3년 안에 뭐 소각을 의무로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게 통과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된다 치면 그 자사주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소각을 다 할까? 그걸 일부러 계속 지금 교환사채로 발행해서 바꿔주고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방식을 쓴다. 기업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생각 좀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좀 미리 기대치가 선반영돼서 많이 올랐다.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맞지 않겠나.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수소 이런 쪽들, 아리백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쪽들도 지금 다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만 놓고 보면 좀 힘들지만 정말 정책적으로 밀어줘서 그 해당 기업들이 실적으로 뭔가 답이 나올 때 그때 제자리로 가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너무 과대하게 계상된 미래의 수익 가치가 주가에 한 번에 반영이 된 그런 그렇죠.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제 정책만으로는 힘들고 실적도 나오는 섹터는 간다고 보는 것이신데 그 중에서 한마디로 지금 증권을 가장 좋게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증권회사 계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유안타, 그 다음에 뭐 삼성, 미래에셋, 키움증권 다들 아실 텐데 증권사들 실적이 실제로도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거는 좀 더 늦으니까요. 현업에서 분위기 봤을 때 실적이 이전보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느껴지나요? 엄청 좋아지고 있다 느껴져요. 네, 엄청 좋아지고 있다 느껴져요. 왜냐하면 거래량도 많이 늘었고 신용 거래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신용 이자 수익도 많이 붙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거래도 많이 늘고 저희 지점 창고에 있으면 계좌 엄청 들어와요. 증시가 좋으니까. 네, 올해 저는 이제 뭐 공중파 나가서도 작년 연말에 특집 방송 나가서도 올해는 국장이다, 국장으로 빨리 돌아와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드리기도 했는데 계속 이제 국장으로 많이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주식 안 하다가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 친구도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애가 있는데 걔도 계좌를 두고 주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10년 전에 주식 해보셨어요? 10년 전에? 그때 K1이나 뭐 여러 이제 자문사들 그때 주도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자문사들이 막 시장을 리딩하면서 뭐 자문사 누가 뭐 산다더라 그러면 막 그 종목 따라 사가지고서 막 그 종목이 갑자기 막 상한가를 가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운용사 장세, 기관 장세잖아요. 지금 외국인 장세에서는 지수만 가고 대형주만 가는데 지금까지 기관 장세였단 말이에요. 기관이 찍은 종목 끝까지 올리는 거죠. 이제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힘 받아가지고 가고 APR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오늘 바이오 많이 올랐는데. 바이오 주식들도 기관이 다 몰아서 사는 것들만 엄청 가거든요. 뭐 알테오젠도 그랬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뭐 기관이 많이 사는 종목이 D&D 파마텍 막 이런 것들 비만 쪽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자문사 장세에서 지금은 이제 운용사 장세. 연기금도 운용을 하지만 지금 운용사들이 지금 엄청나요. 뭐 여러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 운용사들이 잘한다더라. 그러니까 그 운용사로도 돈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사에서 먼저 되게 잘했던 운용사가 있는데 워낙 잘했다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삼성, 어디 뭐 한투, KB 이런 쪽에서도 한 방에 막 1,000억씩 막 상품을 만들어요. 그럼 개인들이 막 가입을 해요. 그럼 그 돈 가지고 걔네들이 또 막 사요. 그러면 걔네들이 사는 종목만 더 잘 가겠죠? 그러니까 그 운용사가 선택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리딩하고 그 운용사들이 주도하는 종목들이 안 꺼지더라 잘. 그리고 밀렸다가도 또 올라오더라. 걔네들이 또 사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났죠. 그 특징적인 게 지금 APR이라든지 달바글로벌이 좀 그랬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용사들이 많이 산 게 D&D 파마텍, 비만 쪽들 뭐 다 펩트론도 마찬가지 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바이오들 워낙 좋고 오늘은 바이오들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운용사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그동안 이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계속 그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증권사가 좋다. 그럼 혹시나 증권사 많잖아요. 네. 투자할 때 조금 기준? 다 사면 되는 건 아닐 거고 뭐 전반적으로 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어떤 걸 좀 더 봐야 될까요? 그 증권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뭐 신영증권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뭐 미래에셋증권도 많이 올랐었고 다 많이 올랐었어요.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빠지잖아요. 엄청나게 오르고 미래에셋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많이 올랐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액면가 밑에 있는 증권사는 저희 회사밖에 없어서
올랐었거든요. 조회에서 4,600원까지 갔었어요. 맨날 여기 2,000원에서 기다가 제가 맨날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회사 액면가 10,000원 간다 언제든지 액면가 못 간 증권에서 우리 회사밖에 없다 막 이랬었거든요. 저희 회사 액면가 5,000원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실적도 괜찮아지고 근데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괜찮은 것들이 뭐 KB금융, 뭐 신한금융, 그다음에 신한지주도 많이 올랐었죠. 네, 신한지주, 그러니까 신한지주, 한나금융지주, 네. 한투도 있죠. 한국금융지주 이런 식으로 증권사를 가지고 있는 금융지주사들 이런 쪽들이 꾸준히 좋죠. 꾸준히 지금 안 빠지잖아요. 그죠? 네.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죠? KB도. 그러니까 아직 추세가 괜찮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막 튀어올랐던 작은 증권사들은 좀 빠졌는데 이런 금융주주사들은 추세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주주라든지 이런 쪽들은 계속 꾸준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네. 시장이 돌아가는 한 계속 수익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을 계속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시작한 지 이제 한 40일 만에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말하는 코스피 5천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여의도에서는 지금 몇 정도는 현실적으로 보나요? 요즘에는 5천은 사실은 희망인 것 같고 4천은 막 다들 갈 것 같처럼 이제 실제로 그렇게 좀 생각하신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월봉이잖아요. 월봉인데 이게 상승 추세긴 해요. 지금 뭐 예전에 저희 최고점이 3,316이니까 뭐 3,200이면 심리적으로는 많이 왔다. 그런 느낌이 많이 좀 왔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800선 정도? 여기가 한 지지선 정도 되는 것 같고 조정 오면은 거기까지도 올 수 있지 않겠나 2,800선 정도? 네,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긴 한데 월봉으로 봤을 때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되게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지지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2,800선 있잖아요. 2,800선 요 정도가 조정 받게 되면은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후발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때 좀 지수대를 노려보시고요. 뭐 지금 당장 온다 안 한다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요 3,300 벗겨낸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4,000? 뭐 못 간다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2,300에서 3,200도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왔는데 네. 뭐 5,000 못 간다는 얘기는 안 하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선이 이제 3,300 부근이고 여기 요 선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3,200 부근이잖아요.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여기 보시면 3,300 두 번 찍고 급락하잖아요. 그죠? 여기 급락했다가 반등하잖아요. 근데 반등했는데 여기서 지금 맞고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2021년도에 여기 이 3,200선 여기 부근이 매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다 지지를 받다가 반등했잖아요. 그 지지를 받다가 반등했었는데 급락을 했는데 다시 올라가다가 이 지지받았던 곳에서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매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3,200이라는 게 좀 저항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3,300 바로 가기 좀 힘들 것 같고요. 3,200에서 지금 매물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라면은 적어도 진짜 3,000선 정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00선 정도 거기가 이제 지지선. 왜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두 번 정도 저항받고 또 계속 급락하잖아요. 반등 못하면 급락이에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라왔을 때 돌파를 뭐 했다고 치면 찌는 일단 않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정책이나 유동성의 힘으로 밀고 가는데도 좀 한계가 있는 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데 그냥 무조건 유동성의 힘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동성이기 때문에 계속 돌고 뭐 뉴스 나오면 돌고 또 빠지고 저기 가고 이리 가고 막 정말 뭐 불나방 같은 그런 장세였는데 지금도 일단은 잘 버티고는 있잖아요. 지금 3,100선 정도에서는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게 지금 21선과는 이격이 좀 있는 상태인데 21선이 한 3,100 정도 있습니다. 21선과 좀 이격이 있는 상태지만 지금 61선이 좀 많이 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21선과 이 61선이 좀 풀리면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항상 지수라는 거는 이평선에서 벌어지면 다시 이평선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100선 정도를 가장 강한 지지선으로 두고 그게 깨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추세는 좀 유지가 된다라고 보겠지만 여기서 계속 뭔가 돌파 안 되고 그러다가 이 21선이 받쳐주다가 이게 꺾여버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빠지면 많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지수만 놓고 보면은 21선이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수보다는 지금 사실 종목이 더 액티브하게 움직였고 지수는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4,000선을 가도 안 가는 종목 죽어도 안 가고 지금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만 못 갔잖아요. 2차 전지는 저기 지하실에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4,000선을 갈 때 뭐가 갈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로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2차 전지 이런 쪽들이 우르르 움직이면 또 금세 뭐 500포인트, 600포인트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움직이려면은 모멘텀이 뭐가 돼야 되냐 생각해보면 결국은 관세 문제가 해소돼야 되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의 이제 인프라 확산이라든지 이제 전기차 자체가 많이 풀려야 되겠죠. 중국은 전기차 엄청나게 앞서가 있고 배터리도 엄청나게 앞서가 있어요. 지금 요번에 제가 알기로는 생산되는 현대차에서 나오는 전기차에도 중국계 엔심, 삼원기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많이 불편해진 거죠. 중국에서 저렴하게 많이 들어오니까 자동차 업체들도 그 업체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이제 미국 쪽으로만 넘어가면 미국 쪽에서도 이제 보조금도 또 이제 못 받게 되면은 거기 공장 열심히 지어놨더니만 어떻게 써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원가 안 맞고 그러다 보면은 또 전기차 분명히 당연히 싸게 만들어야 많이 팔리니까 전기차 업체들은 더 싼 배터리를 원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비싼 하이니켈계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시 또 LFP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이제 배터리 또 다운되고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좀 힘들긴 하죠. 국내 업체들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기차는 제가 예전에 진짜 전기차 많이 갈 때도 전기가 없는데 무슨 전기차냐 이런 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력이 되게 중요해서 지금 뭐 원전도 가고 있었지만 지금 전력기기라든지 송배전, 전선 이런 쪽들이 엄청 많이 갔잖아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지금 전력 확보를 엄청나게 하는 게 데이터 센터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AI 이런 거 다 가고 로봇 다 하고 뭐 전기차 타려면 다 전력망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되고 전기를 싸게 생산해야 되니까 지금 원전도 미국에서도 뭐 10개를 짓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전기가 중요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확충이 돼야지만 기본적으로 AI고 로봇이고 전기차고 자율주행이고 다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수 4천을 가려면 지금 움직였던 것들보다는 지금 안 움직였던 것들 중에서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쪽들이 뭔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좀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 있는 걸로 계속 우려먹고 있는 거잖아요. 돌리고. 근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쪽들도. 방산 조선 뭐 얼마까지 올리겠어요. 지금 봤을 때 많이 갖고 물론 실적도 좋고 뭐 유럽도 뭐 이제 무기로도 이제 재무장에서 국방비에 뭐 2% 이상 뭐 GDP의 2% 이상을 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다시 방산주들이 오늘 움직였잖아요. 그렇다시피 꾸준한 건 맞지만 그쪽도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또 리딩력이 떨어질 수 있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럼 뭐 조선도 지금 뭐 하반기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요새 슬슬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뭐 중국도 많이 쫓아왔다. 일본도 목숨 걸고 지금 조선을 하겠다 이런다. 그러면 또 나중에 또 리포트 하나 나오겠죠. 경쟁 치열해져 뭐 이런 식으로 하이닉스처럼 또 리포트 하는데 때려 맞는 어느 날인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주도 섹터는 주도 섹터가 맞죠. 지금 전력기기, 방산, 조선, 원전까지가 주도 섹터인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의 힘이 약해졌을 때 뭔가 받쳐주는 것들이 생겨야지만 지수는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시장에서 지금 계속 지수 3,200까지 올라오는 동안 못 올라갔던 이런 섹터들이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원동력의 포인트, 뉴스, 이슈, 변화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어야지만 4천선을 가는 게 좀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거에서 정리하고 내가 추가 질문 드려보면 이제 올해 1월에서 6월 말까지 상반기 때 많이 오른 게 말씀하신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 뭐 전력기기, 건설, 증권, 엔터, 화장품 등이 있는데 못 가는 거는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들이 이제 지수만큼 못 간 건데 코스피 4천을 향해 가는데 한마디로 지금까지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들이 더 갈 것이냐, 못 간 주식들이 올라줄 것이냐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못 간 주식은 또 이유가 있으니까 그쵸. 여전히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지금 코스피가 3,200이 코스피 3,000을 돌파한 게 삼성전자 없이 돌파했다고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4,000도 그렇게 될 여지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4천도 뭐 삼성전자 네. 혼자서 이끌어서 갈 수도 있겠죠. 4천도 삼성전자와 뭐 기타 등등 뭐 조선, 원전, 방산 뭐 다시 또 한 바퀴씩 돌고 네. 지주회사 뭐 금융사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뭐 3,500까지는 갈 수는 네. 있겠죠. 근데 4천은 정말로 실적이라든지 기타 등등 제반 여건이 더 좋아지기 전에는 그냥 돈의 힘으로만 가기엔 사실 쉽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좋아져야 되는 거죠. 기업들의 가치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출, 관세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해소가 되어야지만 현대차도 조금 도와주고 그렇죠? 관세 문제 해결되면 현대차도 조금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소형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운용사 장세, 운용사가 찍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계속 올라오고 이제 시장에서 누가 봐도 실적이 좋은 방산, 조선, 전력기기가 끌었다라면은 그 뒤에 뭐 3,300에서 3,500까지는 그렇게 더 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더 끌고 가려면 그들의 힘만으로는 좀 사실은 버겁다. 왜냐하면 뭐 물론 방산주 좋죠. 실적도 좋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수주, 뭐 지금 벌써 이제
뭐 GDP 얼마까지 투자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어느 정도 이제 캐파라든지 뭐 이런 게 다 가늠이 되잖아요. 방산주들 같은 경우 앞으로 6년 동안 일감이 쌓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6년치까지 다 계산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그 뒤까지는 지금 계산이 안 나오고 멀잖아요. 그럼 또 어느 순간 또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게 무한정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무한정 살 수는 없고 그다음에 뭐 이쪽에서는 벌써 뭐 10배거 이상 나왔잖아요. 몇십 배거 나왔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의 테마가 3년 이상 가면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오고 네. 아주 장기로 가려면 10년 이상 테마죠. 예전에 화장품이 10년 이상 길게 간 다음에 최장 한 몇 년 동안 계속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지금 가는 거죠. 근데 그 10년 동안 가는 동안 화장품은 중국이라는 테마로 갔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커지면서 죽었다가 중국 경기도 죽고 이러면서 죽었다가 지금 다시 이제 화장품이 가는 거는 중국 없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출주로서 이제 가는 부분인데 이만큼 이제 뭔가 상황이 변해야지 다시 간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느 한쪽만 믿고 가기보다는 뭔가 어느 한쪽에 걸림돌이 없이 뭔가 그 기업의 그 자체적으로 네. 업황 자체가 좋아져서 가는 부분들이 생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방산,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미국에서 계속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더 좋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방산도 마찬가지고 다 그다음에 전력도 마찬가지죠. 중국 업체들 미국 못 들어가고 이러니까 국내가 수혜를 계속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중국과 만약에 미국의 뭔가 관계 개선이 되면서 조금이라도 풀어주는 시그널이 나와버리면은 또 약간 다운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미국의 스탠스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지금 관세 협상을 하면서 야, 니네 내놔 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고 우리도 뭐 조선이라든지 뭐 알래스카 가스관 뭐 이런 것들이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는 것처럼 미국과의 주고받는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서 지금 더 많이 간 거죠. 생각보다 더 많이. 근데 이 관계에 뭔가 균열이 생기면서 중국과도 뭔가 좀 풀어지는 그런 뉘앙스가 생긴다라면은 그쪽이 뭐 영원히 계속 갈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도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사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는데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선 같은 경우도 약간 일본, 중국 치고 나오는 그런 부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력기기는 미국 계속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말로 노후됐거든요. 그거 다 다시 확충해야 되고 원전이라든 이런 전력 관련한 에너지 관련한 이런 부분 다시 재배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데이터 센터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면 미국 전력 쪽들 관련되어 있는 원전 쪽들 뭐 SMR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든지 전력기기들 이런 쪽들은 꾸준히 더 좀 좋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중에서 하반기에도 갈 섹터는 세 개가 다 좋긴 하지만 네. 그래도 계속 미국만 보고 생각하면서 간다라면은 그래도 조금 약간 전력이 좀 더 낫고요. 네. 그다음에 조선도 뭐 관계적으로는 좀 괜찮은데 네. 뭐 중국이나 뭐 일본 따라오는 부분에 대한 뉴스 플로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방산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유럽이 계속 지금 이제 방위비 투자를 계속 네.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이제 수요는 계속 있겠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이 약간 좀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방산주 그렇죠. 갈 때. 그런 약간 상징적인 이슈가 조금 사라진다? 그러면 네.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다운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방산주도 사실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방산기업들 수출 확대하고 있는 방산주 성장 가능성과 관련 기업들 투자 매력도는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될까요? 너무 좋죠. 다 뭐 많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현대로템 다 한국항공우주. 너무 좋죠. 한국항공우주가 네. 다 너무 좋죠. 근데 지금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유럽 쪽 생각하면은 저는 다 좋은데. 왜냐면 누구 하나 안 좋고 뭐 이러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차트 하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고 현대로템도 좋고 네. 추세가 지금 살아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제 고점에서 약간 조정이 들어왔고 지금 이제 21선이랑 61선이랑 이격이 네. 조금 줄어든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게 항상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61선이 살아있을 때는 61선을 깨도 바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1선이 꺾여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1선이 지금 데드 크로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단 말이죠. 그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이 80만 원이 깨질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이 80만 원이 깨지게 되면은 이 61선도 다운되고 21선까지 다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될 때 반등이 못 나오고 되밀리면 많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는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되 80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네. 생각하시고 90만 원을 강하게 좀 돌파하는지 여부 그래서 21선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금 챙겨서 보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현대로템은 그래도 61선이랑 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역시 21선은 꺾여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좀 많이 쉬었던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17만 원대 정도가 네,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역시 현대로템도 다시 또 20만 원대
넘어서는지 조금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여기가 좀 저항대가 된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의 터치가 났잖아요. 22만 원대에서. 그리고 이제 지지선은 18만 원대 중반 정도. 현대로템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LIG 넥스원. 네, LIG 넥스원은 다르죠, 약간. 더 세죠? 더 세죠? 네, 더 세죠? LIG 넥스원. 그래도 얘도 지금 자칫하면 이게 쌍고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밀리면. 추세적으로는 LIG 넥스원은 네. 지금 한 57만 원 부근? 네, 거기 좀 강한 좀 지지선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방산주들은 좀 괜찮을 것 같고, 요새 뭐 다 좋아요.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들도 좋고, 내수주들, 여행주들 뭐 다. 지금 소비랑 관련된 아까 저희도 말했지만, 주식이 전체적으로 좋아요. 근데 이제 추세가 꺾이냐 안 꺾이냐를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어제 오른 건 오늘 빠지고 네. 오늘 오른 것도 내일 빠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종목 선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주도주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적이 좀 탁월한 것들은 이번 실적 시즌 8월 달까지는 계속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주도주들은 단기 대응을 좀 그럼 이어가시고. 말씀하신 전력기기 산업 성장 동력 어떻게 보시고 또 여러 종목이 있을 텐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전력기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지금 에너지에 대한 집중도가 계속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트럼프가 이제 원전 이제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만 확충하는 부분을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전기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전하게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를 생산을 일단 해야 되고, 또 효율도 높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 그러면은 뭐 로봇 충전 맨날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는 에너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기업들마다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소형 원전도 계속 지금 짓는단 말이에요. 대기업들이 그렇게 다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SMR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뭐 조정이 있더라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기기는 무조건 좋다. 전선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초고압 케이블이라든지 뭐 해저 케이블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지금 미국의 송전망, 배전 이런 거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 다 괜찮거든요. 다만 이제 시세가 많이 낮기 때문에 그 시세를 계속 이어갈 만큼 뭔가 계속 뒷돈이 돌아줘야 되잖아요. 뒷돈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뒷돈이 돌아줘야 되고 증시가 계속 붐업이 돼야죠. 안 그러면 또 돌아가면서 오르고 돌아가면서 빠지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현대일렉도 지금 안 주고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차트가 고점만 뭐 다시 돌파 못했을 뿐.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빠졌다가 다시 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빠졌을 때는 아이고야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4월달, 5월달 그때 다시 이렇게 돌파되잖아요. 다만 이제 시세가 여기서부터 났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지금 거의 25배 많이 났잖아요. 3년 만에. 그러니까요. 얘도 3년을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좀 힘에 부친다. 3년 이상 오른 거는 힘에 상황 없으면 부친다. 100억 되는 거예요. 뭐 2011년도에 비트코인 1,000만 원 산 사람이 지금 뭐 1조 5천억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 되게 부러워요.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1,000만 원 1조 5천억이면은 100만 원이면은 얼마예요? 1,500억이에요? 네. 100만 원만 그때 떡 싸먹다고 생각하고 넣어둘 걸. 그런 후회를 합니다. 지나보면 10년 전에 제 친구가 야 너 이더리움 아니야? 그랬을 때 뭐야 그런 거 하지 마 사기야. 내가 뭐 이랬거든요. 요즘엔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비트코인 뭐 사기라든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거의 없어졌죠. 없죠. 비트코인 사기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딨어. 거품이라는 얘기는 있겠지만 그치. 거품이란 얘기 있겠지만 사기라는 얘기는 사기라는 얘기 싹 들어갔죠. 주가가 이만큼 올라버리니까 시세가 올라버리니까 맞아요.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이미 대체 통화로서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네. 의심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안 좋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어쨌든 그것과 무관하게 가격이 올라버렸으니까 사실은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떻게 돼버린 뭐 거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금 같은 거죠, 이제. 금 같은 거. 아. 이제 대체 금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비트코인 2,400만 원일 때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업비트를 깔아가지고 어떻게 사야 되지? 고민하다가 에이 그러고 말았는데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만 했었어도 또 제 인생이 친구들이 야 네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겠냐?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 HD 현대 엘렉트릭이지만 요때 사서 이렇게 하면 뭐 25배, 30배 벌 것 같지만 요때 수두하게 다 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여기 요 부근 네. 여기 5, 6만 원일 때 샀거든요. 네. 뭐 고객분들도 사드리고 샀어요. 근데 여기쯤 왔을 때 9만 원 정도 왔을 때 팔았어요. 그래서 좀 빠지길래 아유 잘 팔았다 그랬어요. 근데 바보였어요. 근데 그 뒤로는 또 기분이 나쁘니까 안 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판 가격을. 그래서 이게 정말 바닥에서 산 사람들이 그 수익을 끝까지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중간에 2배, 3배 났을 때 다 팔지 누가 안 팔겠어요. 그럼 조선은요? 조선업계 수주 증가 추세 지속 계속 가능할까요?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기업. 하반기 이제 LNG선 계속 수주 받는다 그러면서 많이 갔죠.
시점 이것도 많이 가는데 얘도 지금 살짝 꺾였는데 네.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죽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얘도 중요한 거죠. 60에서 위로 빨리 올라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지금 상으로는 약 한 41만 원 이상을 좀 강하게 돌파해 줘야 된다. 이제 캡은 여기 한 45만 원 부분에서 좀 생긴 것 같고요. 지지선은 뭐 보시다시피 이제 37만 원 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게 많이 간 게 오늘은 좀 하나오션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선주는요 웃긴 게 죽으려고 그러다가 뉴스만 나오면 갑자기 살아나요. 항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매할 때 파는 시점은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 그때 파는 게 맞고 아무리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 그때 사는 게 맞는데 하나오션도 지금 박스잖아요. 그죠?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이 박스를 벗어나면 문제 생긴다. 위로 벗어나면 더 좋겠지만 밑으로 벗어나면은 많이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괜찮고요. 근데 뭐 수급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이 오늘 또 다시 샀잖아요. 하나오션. 개인이 팔았고 현대중공업도 그냥 기관은 꾸준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목포조선도 연기금은 팔고 이제 외국인도 팔고 있는데 차트가 이것도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네. 네, 상태가 다 이렇습니다. 조선주들은 오늘은 또 삼성중공업 이재용 회장님 무죄 받자마자 또 강하게 올랐죠. 삼성중공업이 좋아요. 추세가 좋고 삼성중공업, 뭐 삼성 E&A, 뭐 요거 해외 플랜트 한 애들 이런 애들도 지금 살살 올라오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추세 좋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진짜 무거웠었거든요. 정말 안 갔었는데 네. 이제 뚫고 가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은 일감이 지금 뭐 3년치 다 확보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도크가 꽉 차 있으니까 새로 도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배를 수주를 받아도 만들어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수주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조선소들 이제 M&A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조선주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를 많이 받아놨지만 더 이상 받지 못해서 도크가 차버리면 실적 예상치가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추가 일감, 수주 확보하는 부분들, 추가 수주하는 부분들을 계속 좀 챙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해외에 있는 조선소들 뭐 인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증설할 때가 고점이더라고요. 증설하거나 뭐 했을 때가 항상 고점이야. 증설해놓고 그 증설이 완공될 때쯤이면 이미 산업이 꺾여서 그 증설해놓은 것 때문에 피를 보는 게 뭐 반도체도 그렇고 네. 뭐든지 배터리도 그랬었고 배터리도 증설할 때가 고점이었어요. 제가 방송할 때 계속 증설 내칠 때 지금이 고점 같습니다라는 얘기도 했었었는데 네. 항상 좋을 때를 대비해서 증설할 때가 항상 주가는 항상 고점일 때가 근데 많았다. 조선방산전력이 원전 하반기도 좋게 보시는데 실적도 뭐 좋겠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약간 좀 슬로해질 수 있겠다. 슬로해질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